자, 지려고 링에 오른 사람 있나?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말입니다. 오늘 야권 정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여유 있게 앞서가는 장면인데 일단 부산에 내려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3박 4일간의 강행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이에 질세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오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요, 서울에서 이제 정책 발표에 좀 주력해 왔다면 이제 슬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지역 탐방에도 나서는 모습인데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죠.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에 있는 남포서점을 방문했습니다. 남포서점을 방문해서 1일 판매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죠. 실제 책을 사러 온 고객들,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 좀 보겠습니다. 좀 책 좀 팔렸습니까? 네, 좀 나갑니다. 오늘 이거 다 하시면 팔아보시겠는데요? 즐거운 일이죠, 뭐, 이거. 건강하셔야 돼요. 네, 지금 보니까요. 이제 결국 그 유권자들과 시민들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기회인데 대체로 보니까 대화가 쭉쭉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 좀 짧은 걸로 보아 저도 좀 대면 할 때는 잘 길게 말을 못 하는데 마음에 없는 소리는 잘 못 하시는 정치인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상태 아닐까요? 네. 이 기분 좋은 상태인데 저 자리에서 시민들이 본인을 갖다가 위해서 줄로 싸고 뭐 아까 셀카 찍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지금 반기문 총장이 무슨 말만 하면 구설수에 올라가서 혼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표도 잘 나오고 있는데 부자 몸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을 괜히 길게 했다가 네. 안 그래도 문재인 대표 옛날에 대표할 때도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그랬는데 네. 혹시나 책 잡힐지 않을까 네. 극도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상훈 변호사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요즘 참 기분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지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 전 대표가 이제 바닥 지지세에 좀 다지기에 나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방문하고 있고요. 일요일부터 1박 2일 동안은 본인의 취약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드시 대신에 넘어서야 하는 광주와 이제 전남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제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아성, 결국 야권에서 도전자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 중에 하나의 도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지지율만 보면은 다음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직접 도전하고 안희정 지사는 다음번 아니냐. 이른바 차차기를 노린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차차기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저의 성장을 가로막는 나쁜 프레임이다. 다음 기회에 이러는데 저를 위해서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가 우리 나이로 5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 제 생각에는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직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더 키우면은 더 5년 뒤에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할 듯한데 안희정 지사 생각은 전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지나고 다음 또 5년 후에 대통령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카드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 상황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5년 후를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 문 전 대표의 대안 카드 아니냐, 페이스메이커 아니냐라는 좀 관측이 있었는데 요즘 안희정 지사의 행보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대권 이 출마 선언도 앞두고 있죠. 22일 날 대권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 대권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제 정말 승부수를 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희정 지사 지려고 링에 오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나는 차차기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사람이 생각하는 순간 지지율은 더 빠지게 될 테니까 뭐 안희정 지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카드겠죠. 예. 그 안희정 지사가 자기 입으로 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로서는 사실 뭐 이때까지 한 행보를 보면 페이스메이커라고 볼 만한 행동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본선에 내가 오르는 그 사람이지, 페이스메이커는 아니다 그러는데, 네. 좀 있으면 그게 아마 결판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용환 차장 나오셨으니까요. 궁금한 것이 이제 이 안희정 지사는 최근에 보면 굉장히 전혀 야권 주자들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복지수당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예.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차별화 전략이 일단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문 전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본인이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만의 캐릭터,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 발표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안희정 지사는 요즘에 문 전 대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본인이 여기에서 승부수를 띄어서 문재인 대 안희정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요즘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야권 지도자 가운데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장 안정적인 이미지를 갖추려고 가장 부단히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학생 운동을 했던 거나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고등학교를 2번 자퇴 한 번 하고 스스로 그 학내 시위 때문에 이제 퇴학도 당한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쭉 성장해 왔는데 과거에 빗대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예. 좀 전에 이제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아까 54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안희정 지사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바로 저 고등학교 시절이다.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2번이나 옮겨 다녔는데요. 네.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시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네. 고등학교는 남대전 고등학교였는데 6개월 만에 제적을 당합니다. 제적당한 이유는 전두환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계엄사에 끌려가서 결국 퇴학을 당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근데 성남 고등학교 1학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의식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한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성남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성남고등학교에서는 이제 3개월 만에 본인 스스로 자퇴를 하게 됩니다. 자퇴한 이유는 권력에 아부하는 지식인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개월 만에 자퇴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안희정 지사가 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강조할 때 늘 네.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안희정 기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뭔가 투쟁 의식이 살아있는데 문 전 대표는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다르지 않느냐. 문 전 대표는 그래도 좀 기득권 세력에 갇혀 있었던 삶을 살아왔던 것 아니냐. 나와는 좀 다르다. 이게 차별화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법고시에 붙은 것 그리고 변호사 생활한 건 맞지만 이제 민주화 운동했고 인권 변호사 역할을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안희정 지사가 그런 생각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문재인 전 대표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차별화 포인트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 정리했습니다. 자, 서정보 편집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이제 그동안 킹메이커냐 아니면 직접 대선에 도전하느냐 김종인 전 대표 지금 현 의원인데 궁금했었거든요. 요즘 근황은 어떻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지난해 이제 12월에 최근에 경북대 강에서 반기문을 평가했습니다. 그다지 네. 우호적인 그 발언은 아니었는데요. 네.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없다라든지, 아니 정치를 하다 보면 좀 서투르다든지,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살아날 수도 있고 많일 수도 있다. 앞으로 처신이 달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경북대를 가서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위에 많은 주목을 받으니까 특별한 매력이 없다. 글쎄요. 금방 만난다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자, 일단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 얘기를 보면 이게 내가 출마를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그 얘기인가요? 지금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취지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하면서 임기 3년 단축 개헌론 이런 것을 주장했거든요. 네. 그 대상이 하나로 바로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면 같이 여권상의 잠룡들을 모아서 자기가 어떤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인데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는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내가 기대하던 반기문 총장은 좀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이 반기문 총장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최근 이제 언론 노출도 좀 없고요. 좀 조용한 편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킹메이커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 뜻이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 그렇게 본인이 보인다는 킹이 겁니까? 되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김종인 전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귀국 이후에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만에 하나 낙마할 경우에 본인이 그 틈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 대선에서의 주도적 역할, 후보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는 이미 사이가 갈라진 사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뭔가의 그 틈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김종인 대표 스스로가 좀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네. 김종인 대표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네. 문재인 대표의 대권에 대해서 항상 저런 말씀을 해하셨어요. 뭐 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칭찬하는 모습을 그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과연 저 말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김종인 대표의 평소 성격대로 한 것인지. 네. 근데 김종인 대표가 만일 이번 대선에 나선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까지 계속 나선다. 이러면은 네. 그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안희정이나 네. 문재인 대표가 아닐까. 네. 왜냐하면 두 분이 전부 70을 넘으셨는데요. 네. 너무 그 좀 고령화된 느낌, 네. 참신하지 못한 느낌, 한꺼번에 두 사람이 나온다면 그런 네.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첨언하자면 김종인 전 대표의 뭐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는 있습니다만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에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본인의 지지 세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와 만약에 누가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의원들은 몇 명이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탈당을 해야 하는데 그 네. 탈당의 명분은 과연 어떤 탈당의 명분을 내세울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또 비례표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할 경우 의원직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승부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 출마의 생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내놓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고민이기도 하겠습니다.